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숫자가 나왔죠? 47.07%입니다. 자, 이 수치가요.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받은 표가 아닌 그 나머지 표의 비율입니다. 절반에 육박하죠.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다음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세 후보로 나눠집니다. 23% 조금 넘게, 14%, 근데 8% 넘게. 이렇게 나와서 아까 합한 숫자가 47% 조금 넘게 나온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 이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 가운데 절반에 조금 미치는 숫자가 김기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요. 당심, 이들 47%로 기록이 된 이 당심, 이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내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인지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당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런 예. 부분도 고려해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비유는 있지만 사실은 반유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 공간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 대통령실과의 협조도 분명히 하고 다만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을 통한 당내 분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여러 가지 후원회장도 하고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하는 것 보면 예. 반드시 반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던지는 메시지나 태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예. 당원들이 반윤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기 4%의 차이도 다른 최고위원들이 얻었던 10%에 비교해 보면 예. 한 4%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이것은 천하람 후보에 대한 고유의 당원들의 지지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천하람 후보가 다음 차세대로서 이 대표를 대신할 정도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물론 당대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겠지만 예. 실제 당내 들어온 지 1년 이제 남짓됐단 말이죠. 1년 남짓해서 23%의 지지를 얻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한테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 이런 당원들의 어떤 표심 내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잘 포섭하고 넓혀간다면 예. 또 다른 정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 황교안 당대표의 경우에도 실제 이전에 여러 가지 더 씌워졌던 부정적 이미지를 좀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양한 세력이 긍정적인 정치적 자산을 갖고 예.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의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후보가 낙선했지만 각각의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산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 낙선한 후보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 안철수 후보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당 지도부에 입성한 한 정치인이 내린 평가 입장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중간중간을 보면은 전략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많았죠. 가령 다른 분의 연대를 비판하는데 본인은 어떤 연대를 내세우고 또 대통령이 어떤 특정 여당 대표 후보와 연대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윤한연대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 아직 국민의힘에는 입당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득표율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가까워지고 천착하고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수진 의원님은 뭔가 보약을 지금 먹은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께요. 네. 어제 안철수 후보고 당선 발표 뒤에 뭐 김기현 대표에게는 약간 축하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가 있었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의 수락 연설 때는 잘 떴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SNS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혹시 내년 총선에 공천 혹시 못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거 혹시 예상이 좀 되시는지 전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 어제 수락 연설까지를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본인의 이제 어떤 감정보다는 예. 당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모가 있었다면 조금 다 듣고 가십시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항상 안철수 의원은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타이밍. 예. 왜냐하면은 이준복 수석의 아무 말 사태 때도 그때 즉시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다음에 제일 황당했던 문제 제기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 색깔론을 제기했던 것이 이 전당대회 가운데서 저는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그 신영복 관련한 일에서도 음. 제대로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거는 속아 웃을 일 아니냐 예. 나보고 색깔론이라니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조문을 갔던 거 그때는 야당이었고 이런 상황들이 설명들이 너무 좀 구구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적절히 타이밍에 잘 맞춰서 그 대항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서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어떤 선거 개입 문제 관련해서도 왜 ALS 투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대항을 합니까? 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정치를 꽤 오래 하셨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이 정치에 나고 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3월 3일이 이제 본인이 그 단일화했던 1주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단일화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그 직전까지도 그날 그 토론회까지 하고 나서 단일화가 전격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당선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단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1년 만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아마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정권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이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큰 교훈은 보증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그 교훈을 아마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자리가 원래 경기도지사로 나갔던 김은혜 그 수석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지역구가. 예. 그런데 내년 선거 때 김은혜 수석이 출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유승민 경기지사 후보를 밀어내고 또 그때도 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은혜 후보가 지사 후보가 됐었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뭐 반윤회 뭐 수계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몰아붙였었는데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은 앞이 캄캄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용 전 의원께는요, 제가 이 안철수 후보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지명직으로 최고위원 한 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지명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한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약간 통합이나 화합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뜻을 둔 인물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힐 가능성 전혀 없다? 가능성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왜냐하면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연대와 포용 탕평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저 47%에 담긴 숫자의 함의를 예. 또 새 지도부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52%, 53%로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의 어쨌든 당의 비주류, 주류의 어쨌든 이게 좀 주류는 아니지만 당에 그래도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런 당원들의 뜻이 47%라는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대표, 최고위원 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지도부가 됐다 그러면은 한 자리 정도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을 포진시킴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해지고 다양성이 예. 있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거. 사실 저는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온 예. 거는 국민의힘이 열린 플랫폼이고 개방 정당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라고 봐요. 예. 과거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뭐 그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대표, 황교안 예. 대표, 이준석 대표, 김무성 대표들 이런 분들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열린 DNA가 있는 정당이라서 저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년 공천에는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번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제주도라도 출마하겠다. 당이 험지라고 얘기하는 곳에 출마시킨다면 난 가겠다.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다 얘기했죠. 예. 아마 MBN에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4선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고 대선이 목표라 국민이 그런다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목표라 그런다면
굳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 지역에서 다시 뿌린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대통령 대권 후보다운 그런 스케일로 총선 전략에 임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전 대표 향후의 어떤 미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몇몇 인분들, 요번에 또 지도부에 입성하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을 좀 내놨거든요. 영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로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예. 당원들이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죠. 아, 후보 이 천하용인 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는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초반에 인지도를 조금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본인이 인터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한 글자라도 기사에서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네 명의 후보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 나가야 될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 그늘에서 벗어나서 또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의 결과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정말 한 달 남짓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선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에는 아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 이제 제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정원 행정관께요. 사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따리 쌀 것 같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꼽히는 분, 뭐 천하용인인데 그 중에 뭐 천하람 후보나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 지역구 가만히 따져보면 이른바 국민의힘에 다 험지거든요. 자, 이런 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총선과 관련해서 내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뭐 야박하게도 아까 계속 뭐 야박을 말씀드리는데 네. 공격을 이미 시작했어요 보니까 오.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좀 품 있게 그러니까 연포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예. 적어도 그런 어떤 반윤 후보들 아니 정치인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박지원 전 의원이 보따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따리 저는 얘기했어요. 보따리를 쌀지 안 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적인 출렁임은 분명히 없고다. 그 출렁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이미 예. 소위 국회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이 있습니다. 오. 선거구제 개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과 50명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4, 5월 달에 어떻게 결말이 저질 것인가에 따라서 예. 적어도 각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기존에 있는 주류 체제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12월, 1월 달 되게 되면 공천이 벌어지게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자기 정치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아마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대대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천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험지라고 얘기하면 예. 험지에 가서 죽겠습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게 당연히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4, 5월 달 선거구제 개편 문제, 예. 12월 달과 1월 달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예. 두 가지의 큰 거대한 흐름들이 발생할 것이고 저는 그러기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실험들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구제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보따리 살기 너무 힘들 겁니다. 나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안에서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한 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 뜻으로 들리네요. 이게 선거구제 개편이 없다면 공간이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 앞으로 무엇일까?
지금 뭐 징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총선 지금 징계가 풀린 상황에서 뭔가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보죠.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꽤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기 보면 긍정평가 여기 보세요. 취임 100일 조사 후 처음으로 40%를 기록한 40.4% 기록한 거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면 전체적으로 40%대에 올라서 있고요. 굉장히 상승하는 추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요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윤기찬 변호사께는요. 사실 대선 때도 다시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빠지고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향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인 상승 곡선 그리고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면 굳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또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찾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찾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힘 당내의 다른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아예 다른 세력이다. 그렇게 아마 인식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따라서 지지율의 이준석 당대표의 행동이 독립 변수는 맞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같이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예.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인데 예. 떨어질 때 보면 많이 떨어지도록 또 네 행위가 거꾸로 이루어져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기 겁니까?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그런 독립 변수가 돼서 예.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준석 전 당대표와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전 당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설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금방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15% 정도 되는 지지율을 살릴 모색을 하겠죠. 그렇다면 안철수 전 당대표가 했던 그런 행보를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 의원들을 몇 명 같이 당선시켜서 본인이 그런 정치 세력화한 이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런 방법의 정치 행보를 또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보따리 싸는 부분도 저는 열린 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